인테리어로 이제 장소가 정해지고, 네. 장소가 정해졌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정해지면 이제 여기 딱 하면 돼요. 지금부터는 다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원장님한테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장소가 정해지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제일 빨리 정하는 게 좋아요. 인테리어를 6주 정도 되고 6주 보통 뭐 크게 상관없어요. 60평이나 100평이나 6주 정도 돼요. 100평 넘어가면 8주인 거고 6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2주 보통 2주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개원 플러스 D 플러스 8주 정도 되면은 보통 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2월에 시작을 하면 3월, 4월 달에 개원을 보통 4월 초에 개원을 할 겁니다. 플러스 2주까지도 가능해요. 더 어느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요 개원, 그러니까 요 공사가 6주 정도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끝나기 1주 전에 개설허가를 할 겁니다. 개설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10일 내에 보통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럼 개설허가 하면은 바로 3일 정도 내에 소방점검이 나옵니다. 원장님이 할 거는 개설허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서류 양식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마다 조금은 틀려요. 비슷하긴 한데 기본은 제가 샘플은 다 드릴 수 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고 준비 미비되면 그냥 보강해서 넣으면 돼요.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소방점검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체가 책임지고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은 허가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확인해서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인테리어가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원장님이 신청만 하면 업체가 다 해줄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기본적으로 요거 신청은 원장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물론 대행도 가능합니다. 제가 가끔 넣어드리기도 해요. 어찌됐건 소방점검이 나올 거고 여기가 이상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나올 거예요. 보건소에서 일단은 나오고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크게 없고 그 도면대로 나왔는지 그리고 보는 건 소독기만 있으면 됩니다. 소독기하고 입원실이 있기 때문에 환기구가 헤파 필터가 있는지 서류를 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보건소는 대부분 오케이예요. 근데 제일 까다로운 게 소방점검이에요. 소방점검이 스프링클러 워크 맞는지 아니면 뭐 방염이 됐는지 제일 까다롭게 봐요. 업 단계에서 하나가 더 문제가 늘 되는 딜레이가 되는 게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원래는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신청은 들어갔죠 이거.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오래 걸려요. 근데 계속 넣기 때문에 이거 빨리 건축해서 해달라고 해야 돼요. 3주 걸려요. 3주로 그래요? 3주도 걸려요. 한 달도 걸리고. 원칙은 빨리 하죠. 이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알았어요. 건축사랑 통화를 해보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용도 변경은 일단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알았어요. 인테리어보다 더 전에 돼야 돼요. 근데 보통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를 때는 인테리어를 들어가면 안 되는데 된다라고 하면 이거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개설허가증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 개설허가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장님은 사업자예요, 이제. 그 병원을 경험하는 여기는 국세청인 거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관리가 이제 국세청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개설허가는 보건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까지 끝나면은 승인이 나올 거예요. 한 여기에서 뭐 7주 정도 7주 정도 되면은 보건소 승인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별개로 가는 거예요. 여기 때 이제 완료가 되면 준공청소가 이제 되면은 여기서부터 끝나야지 이제 장비를 넣어야 되는 거죠. 장비를 이때를 넣어야 되니까 장비가 바로 있지 않아요, 원장님. 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장비 업체를 선정을 해서 뭐 리스트 쭉 뻔하잖아요. 엑스레이하고 뭐하고 하는 그 리스트 거기 있는 초음파 정해야 되고 엑스레이는 별로 뭐 아니지만 보통 요새 DR을 많이 해요. CR은 요새는 잘 안 해. 귀찮아가지고 가격차에도 한 500밖에 차이 나기 때문에 초음파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내시경 기타 잡다한 거죠. 이제 다 내시경은 무조건 따로 가요. 보통은 업체가 뭐 이거 그냥 크게 보면은 올림푸스냐 펜탁스냐야 푸지논 이렇게 요새 이것도 좀 쓰시더라고요. 요건데 보통은 그냥 여기서 뭐 다 그냥 똑같잖아요. 170
그다음에 얘 펜탁스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 가면 대부분 다 이거는 7,000 정도? 새 거 기준으로. 네. 그래서 중고로 가면 한 5,000 정도? 네. 아마 그렇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얘가 구찌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따로 가고 영업도 다 따로 하고 다른 거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초음파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른 장비들 다 취급하거든요. 네. 얘는 중고로 가도 돼요. 네. 제가 볼 땐 중고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새 거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고로 가서 얘를 다 묶으면은 한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서 1.5억 정도에서 2억 많이 쓰시면 2억 5천까지도 가는데 2억 정도를 쓰실 거예요. 네. 인테리어 할 때 이 사이즈나 아까 전력 같은 거를 위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 결정되면 다음번에 세무사,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인테리어 하면서 간판은 하면서 로고 때문에 로고 영업명을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테리어 정하셔야 되고 사업체 등록하기 위해서 세무사 정하셔야 되고 장비업체 정하셔야 되고 간판업체 이렇게 정하시면 큰 틀에서는 일단 결정이 돼요. 장비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심평원에다가 요거 승인이 나면 그 다음부터 서류 작업이 좀 더 많아요. 심평원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장비 등록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인력 등록해줘야 되고 장비는 장비 업체가 도움 줘줄 거예요. 그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 제가 드리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될 거고 진료를 보려면 이 개소라가 신청해서 승인이 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이 완료가 되면은 병원으로서 인정이 돼요. 네, 우리나라 가장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진료 본다고 의미가 없어요. 자격조회가 돼야 돼요. 네. 자격조회 하려면 그걸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원장님 맨날 헷갈려 하는 건데 승인은 보건소에서 내줘요. 개소라고는. 근데 얘를 자격조회 하는 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네. 공단으로 할게요, 그냥. 네. 공단에 가셔가지고서, 네. 인증서를 받으셔야 돼요. 인증서를 여기서 그냥 뭔가 받는 게 아니고 서류를 줘요. 인증서를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 한국정보인증이라는 데 사이트 거기 이제 안내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안내서 요거에서 요거 넘어가는데 그냥 반나절인데 그냥 하루 정도 걸린다고 1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인 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공인공단에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셔야 돼요. 공단에 가셔야 돼요. 공단에 가가지고서 서류를 하나를 주면은 한국정보인증부에서 요 번호를 입력하면 자격조 득실조회를 하는 자격조회를 하는 인증서를 줄 거예요. 원장님의 병원 인증서를 주실 건데 그 인증서를 받아야지만 진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진료를 보고 나서 청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청구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원장님이 그냥 말로 하는 청구들은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초음파를 보시고 내시경을 하시고 항문경을 하시고 하려고 하면 장비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장비가 없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심평원에서 요거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한 달 이내에 하시면 돼요. 한 달이 아니죠. 다음 청구 전까지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다 삭감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 할 때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오면 공단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평원에 등록하셔야 되고 심평원에 등록할 때 장비, 인력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통장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개설을 할 때. 뭐 요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요거는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될 때쯤 제가 다시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정리하셔야 되는 게 차트 프로그램. 뭐 3개잖아요. 비트하고 이지스하고. 이지스 안 비싸죠? 되게 가격 다 똑같습니다. 그게 참 10몇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중간중간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정해도 되거든요. 이때 들어와서 해줘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프로그램 결정하시고 수탁업체 결정하셔야 돼요. 수탁업체는 뭐 저는 메이저 그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 메인은 아니어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라 의료 폐기물에 확보되고 놓치면 안 되셔야 되는 게 이제 엑스레이 판독. 원장님이 이제 영상 예약이 아니니까 저거 건강검진을 하려면 판독을 계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사선 놓치는 게 가끔 있거든요. 검사하는 걸 등록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 배지 달고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요것도 하셔야 돼요. 요걸 놓치는 건 여기다 지금 다 제가 적어놓으라서 놓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사야 될 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비품들은 되게 많아요. 아까 뭐 의약품 있고, 의료용품 있고,
그다음에 린넨료 있고 원장님 뭐 진료복 뭐 이런 것도 다 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짜잘짜잘한 게 여기 이점에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결정해서 그냥 빨리 결정하시는 게 나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린넨이나 이런 거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지금 중간 정도에서는 빨리빨리 결정해서 쳐내시는 게, 시간 될 때 쳐내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벤이라고 해서 카드 결제하는 회사를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뭐 이것도 그냥 뭐 어차피 무료예요. 지금 대부분 다. 원장님 수수료를 내요. 기본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1,000원 결제를 하면 원장님 1,000원을 못 받아요. 카드 결제하면은 1.5% 정도로 삭감하고, 예, 뭐 어떻게 좀 그렇죠? 985원을 받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 그 카드 단말기 값을 내기도 해요. 11,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료로 하는데, 그냥 업체들 다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되고요. 의료사고예요. 이거 이제 계산문제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한 500만원, 300만원인가 정도 할 거예요, 1년에. 하면은 200만원 이상 해서 1억 정도까지는 사고 났을 때 혹시 몰라서 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수기, 그 다음에 인터넷. TNT는 원작 잘 깔려 있어서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병원공사 네트워크가 사설이 돼 있는 거고, 원장님이 뭔가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결정하셔. 이거 마이너한 것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드린 기본적으로 파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